오늘도 저희 운몰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복수의 끝에 남은 것. 지난 이야기. 2025년 11월 15일. 37세 박민수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장례식장. 아내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너 울지 않는구나.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요. 민수 오빠는 죽어 마땅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3개월 동안 디곡신을 커피에 탔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민수를? 지영은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한강 마포대교. 순자가 한 여자를 밀었습니다. 그 여자는 떨어졌습니다. 한강 물속으로. 11살 소녀가 다봤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소녀가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떨어진 여자는 지영의 엄마였습니다. 지영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까지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20년 후 지영은 순자의 아들 민수를 찾았습니다. 우연을 가장에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독을 먹였습니다. 지영은 순자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세요. 아니면 경찰에 20년 전 살인 신고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죽기 3일 전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을. 그 검사 결과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18일. 지영과의 만남 후 3일째.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영이 준 봉투. 20년 전 사건 기록. 1995년 6월 15일. 한강 마포대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지영이었습니다. 생각하셨어요? 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겠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다오. 지영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제 변호사 사무실 오세요.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다음 날 2025년 11월 19일 변호사 사무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박순자. 끝났습니다. 지영이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경찰 신고 안 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정말 민수를 사랑하지 않았니? 조금 더? 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뭐?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수 오빠는 착했어요. 다정했어요. 저를 웃게 해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어요. 진짜로. 복수 같은 건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번 어머님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떨어지는 엄마. 비명소리. 그리고 다짐했어요. 복수하겠다고. 순자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였구나.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손으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괴물이 됐구나.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 지영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지영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 꿈속에서 떨어지는 그 여자의 비명, 숨어 울던 그 아이의 눈, 매일 밤 나를 괴롭혔어. 그리고 생각했어. 언젠가 벌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 벌이 내 아들의 목숨이었어. 순자는 울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알게 될 거야. 복수가 뭔지.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내 엄마도 안 돌아오고, 내 아들도 안 돌아와. 우리 둘 다 그냥 불행해진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집, 이제는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수. 지영은 사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복수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때 충격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입니다. 지난달 요청하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검사. 무슨 검사요? 민수 씨와 지영 씨의 DNA 검사요. 민수 씨가 사망하시기 전에 의뢰하셨더라고요. 지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왜?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궁금해하셨대요. 아내분과 혹시 혈연 관계가 있는지.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두 분은 남매 관계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예요. 지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이복남매? 지영은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밤, 지영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놀랐습니다. 지영아, 어머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민수 오빠 아버지. 누구예요?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지영은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우. 그 사람 이름이야.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도 김진우예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영은 흐느꼈습니다. 민수 오빠와 저 이복남매였어요. 같은 아버지 김진우의 자식들이었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지영은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DNA 검사 결과 민수 오빠가 죽기 전에 검사를 의뢰했대요. 순자는 떨었습니다. 민수가? 왜? 지영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눈치챘나 봐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20년 전 어머님이 싸웠던 그 여자. 제 엄마 김미선. 그 여자와 사랑했던 남자. 김진우. 그 사람이 민수 오빠 아버지였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어머님과 민수 오빠를 버리고 우리 엄마한테 갔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럼.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죽인 여자는 진우 씨의 또 다른 아내였고 그 딸, 저는 민수 오빠의 여동생이었어요.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영은 민수의 사진을 봤습니다. 오빠. 이제야 알았어요. 왜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지. 왜 처음 본 순간부터 편안했는지. 우리는 남매였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를 죽였어요. 제 손으로. 지영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디곡신 병이 있었습니다. 아직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병을 들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캡슐을 쏟아냈습니다. 10개, 20개, 30개. 민수 오빠. 이제 갈게요. 오빠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러. 지영은 약을 삼켰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민수 사진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만날 수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지영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영아. 나야. 열어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지영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거실, 소파. 지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 사진을 안고 순자는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테이블 위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영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민수 오빠한테 가는 길, 그리고 엄마한테 가는 길. 어머님, 저는 복수했어요. 20년을 준비해서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어요. 제 엄마를 빼앗긴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제 오빠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제 피부치였다는 걸. 목수는 결국 저 자신을 파괴했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불행만 만들어요. 어머님이 제 엄마를 죽였고, 저는 제 오빠를 죽였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이제 저는 갑니다. 용서를 구하러. 엄마한테, 오빠한테, 어머님, 부디 남은 인생 평화롭게 사세요. 더 이상 누구도 죽이지 마세요. 지영 올림. 순자는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19가 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사진을 안고 장례식, 두 번째 장례식, 한지영의 장례식. 순자는 관 앞에 섰습니다. 혼자.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가족이 없었으니까, 친구도 없었으니까,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순자는 울었습니다. 지영아. 민수야. 너희 둘 남매였구나.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 웃고 있는 민수, 그리고 지영의 편지.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한 거야. 한 사람을 죽였고, 그 결과 내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도 죽었어. 세 사람, 세 목숨, 다 내가 시작한 거야. 순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한강 마포대교에서 김미선이라는 여자를 밀었다고. 경찰은 놀랐습니다. 자백하시는 겁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제가 죽였어요. 순자는 구속됐습니다. 살인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자백하십니까?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고 싶어서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판결. 징역 15년. 순자는 받아들였습니다. 교도소로 갔습니다. 감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철창 너머 하늘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 둘, 이제 편히 쉬렴. 엄마는 여기서 벌을 받을게. 죗값을 치를게.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희 둘에게, 미선 씨에게. 복수는 복수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 끝에는 파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없이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으니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용서해다오. 이 어리석은 노인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복수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지막 순간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칼입니다. 누군가를 찌르기 전에 자신부터 베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웅몰TV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